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듣는 논문 라디오입니다. 혹시 야즈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4세대 피임약인데 나름 유명한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4세대 피임약이라고 말했는데 피임약의 역사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1세대 피임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조절이 서툴러서 부정 출혈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세대 피임약입니다. 이 약은 부정 출혈도 잡고 피임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버렸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여성 호르몬 버튼입니다. 여성 호르몬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피임이 가능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낮아야 뇌에서 이거 이상하다. 난소야. 너 일 안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때부터 난소는 난포도 키우고 여성 호르몬도 만들고 배란도 시킵니다. 근데 피임약이 여성 호르몬 버튼을 누르니까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럼 뇌는 난소한테 일하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배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피임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2세대 피임약은 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인 남성 호르몬 버튼, 다시 말해 안드로겐 버튼도 누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몸에서 남성 호르몬 역할도 수행해버리니까 피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드름도 나고 털도 나고 식욕도 폭발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3세대 피임약입니다. 남성 호르몬 버튼을 누르는 손을 잘라버린 피임약입니다. 이제 남성 호르몬 버튼은 누르지 않고 여성 호르몬 버튼만 누르니까 피임은 잘 되는데 여드름이 나거나 털이 나거나 식욕이 폭발하는 부작용은 없어졌습니다. 피임약 복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대 피임약인 야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여성 몸일지라도 몸에 이미 안드로겐은 소량 있습니다. 근데 야즈는 본인이 안드로겐 버튼을 안 누르는 걸 넘어서 원래 몸에 있던 안드로겐도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즉, 여드름 예방뿐 아니라 여드름 치료까지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4세대가 등장했으면 2세대, 3세대는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없어질까요? 바로 혈전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 역사상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가는 상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생리 아니면 임신. 둘 다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피가 많이 나오겠네? 그럼 피를 덜 잃을 수 있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피를 찐득하게 만들어서 잘 안 흐르게. 그러니까 응고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피를 잃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여기서 4세대의 역설이 나옵니다. 2세대는 남성 호르몬 버튼도 누르기 때문에 피를 굳게 하려는 여성 호르몬에게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는 여드름 잡으려고 남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마음껏 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니 피가 끈적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우린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즈 먹는 분들 중에 겁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임약 안 먹는 건강한 여성도 1만 명 중에 2명에서 5명은 혈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요. 야즈 복용자는 9명에서 12명, 임신 중인 여성은 20명에서 30명, 출산 직후엔 40명에서 65명이 혈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즈가 혈전 위험이 높다 해도 임신했을 때보다 절반이나 안전합니다. 다만 35세 이상인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나이를 먹을수록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하고 피임약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피를 굳히는데 니코틴이 혈관까지 좁혀버리면 그건 혈관 속 시한폭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야즈 금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야즈를 먹으면 우리 몸은 4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즈가 들어가면 뇌는 호르몬 충분하네? 라고 속습니다. 원래는 난소를 깨우고 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야즈를 먹는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난소가 일을 안 하니까 배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피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 에스트로겐이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남성 호르몬 다 체포해. 그럼 간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남성 호르몬들을 다 체포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보통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여드름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생리할 때가 됐다고 인식하거나 임신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생리든 임신이든 피를 많이 잃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몸 안에 물을 많이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 물을 몸 안에 더 많이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리 때가 다가오면 몸이 붓고
특히 가슴이 부어서 아픈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즈는 그 과정을 막아줍니다. 야, 별일 아니야. 걱정 마. 물 그렇게 쟁여놓지 않아도 돼. 그런 몸에서 자연스레 물을 배출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니 생리 전 짜증이 나는 그런 감정도 좀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넷째, 난소가 일을 시작하면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배란이 이루어지면 임신할 거 대비해서 몸이 아기집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죠. 근데 임신이 안 된 경우 이 아기집을 다시 부시고 배출시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즈는 난소가 일을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즉,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임신을 대비할 필요가 없으니 자궁 내막을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궁이 두꺼워지지 않는다. 즉, 생리량은 줄어들고 자궁을 쥐어짜는 고통, 즉 생리통도 덜하게 됩니다. 야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왜 24알은 핑크색, 4알은 흰색일까요? 피임약 좀 드셔보신 분들은 피임약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시면 딱 21알 들어있어서 21알 먹고 7일 쉬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옛날 약들은 7일 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나 쉬다 보니까 난소가 눈치를 채고 다시 깨어나려고 하고 호르몬이 뚝 끊기니까 뇌 혈관이 요동치면서 두통이 오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야즈는 이걸 4일로 줄여서 통증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다시 약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야즈는 단순한 피임약이 아닙니다. 부기도 잡아주고 여드름도 막아주는 스마트한 약입니다. 다만 혈전이 생기는 건 몸에 좋은 일만은 아니기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퇴근길에 듣는 논문 라디오였습니다.